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잘 알려면은 매크로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겠죠. 매크로 네. 판단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우리 한주 TV 많이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예. 나올게요. 도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 주식만 보지 마십시오. 예. 채권에서 정말 매력적인 자산 많아요. 네. 단기 국채 예. 글쎄 그분은 아마 캐시 형태로 들고 있다는 그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011년도가 한번 디폴트 났거든요. 네. 그래서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바뀌었는데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더 뜨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 여건은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금 협상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돈을 푸는 국면이었어요. 예. 지금은 QT 돈을 줄인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충격판 더 커질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자 어쨌건 간에 뭐 아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많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야 되는데 예. 자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디폴트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충격파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분석을 네. 했습니다. 일단은 단기 채권만 얘기한다고 하면 채권 시장은 완전히 차별화될 것 같아요. 예. 즉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아마 디폴트가 그러니까 나면은 단기 채권을 상환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단기 채권 금리는 폭등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폭등한다는 금리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네. 즉 아무도 단기 채권을 안 살려고 하는 거죠. 네. 부도가 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 금리는 폭등하고 단기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저 컷을 좀 잘못했는데 단기 채권 급등입니다. 이거 잘못 네. 썼다. 급등이고 네. 반면 장기 채권 2011년 보시면 장기 채권 금리 이렇게 내려요. 즉 장기 채권 금리가 내렸다는 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게 컨섬션, 그러니까 소비 부분이 있고 투자 부분이 있고 거버먼트 부분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부채 한도가 안 되면 정부가 더 이상 지출을 못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리세션을 향해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돈을 못 쓴대요. 네. QT를 하고 있는데 그럼 리세션이 더 가속화되겠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도 이슈가 있겠지만 그 리세션이 더 가속화되면은 그러면 세이프 헤븐 안전자산이 더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채죠. 그래서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 이렇게 떨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거 좀 잘못 썼는데 단기 금리는 뜰 거고 장기 채권 금리는 하락한다. 또 달리 얘기하면 단기 채권 가격은 무너지고 예. 장기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국채 시장은 차별화가 진행될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장단기 채권 금리 차가 역전이 된 현상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주식 걱정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주식 걱정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채권 금리가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는 주식을 걱정을 해야 된다. 네, 실제로 데이터 보면 어쨌건 간에 우리 주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uncertainty,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 국면에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이 S&P를 AA로 시험 강등을 할 때 보면 주가 이렇게 1300에서 한 1100대까지 떨어지죠. 예.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도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여기가 기점으로 해서 S&P 지수는 한 달, 두 달 지나서 한 10% 정도 떨어졌잖아요. 12%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장 좀 꼼꼼히 볼게요. 하이 베타가 뭐냐면 굉장히 시장에 민감한 자산들. 네. 그러니까 어떤 장이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깨질 땐 더 많이 깨지는 건데 하이 베타는 이렇게 많이 깨졌어요. 한 달에 13 깨졌고 28% 깨졌죠. 경기 네. 민감 같은 게 많이 깨진다 그런 얘기고 예. 반면 금 가격 10년 이상 국채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예. 자 이제 오늘 컷을 안 했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요 돈 같은 다 무너졌는데 주식 안에만 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로볼 변동성이 작은 거 그리고 유틸리티 그죠? 필수 소비.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저는 예. 디펜시브 스탁 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장이 됐을 때는 하방 경직성이 딱 잡혀요. 예. 그리고 좀 더 올라갈까요? 컨슈머 스테이플. 컨슈머 스테이플도 거의 안 터졌죠. 예. 그래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조금은 너무 고베타, 그러니까 장이 갔을 때 쫙 먹는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은 리스크를 컨트롤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이런 이슈에서는 좀 권해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었다는 거 보여드리는 그럼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애플 같은 일종의 필수 소비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좀 지탱이 되는데 다른 고성장주들은 그러니까 나쁜 건 더 나빠지고 좋은 건 그나마 그 변동성이 작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 얘기할 거예요. 예. 달러 얘기할 건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S&P 500 대비해서 20년 국채 퍼포먼스예요. 예. 즉 이 검정색이 위로 간다는 거는 S&P 주식 하시는 것보다 장기 국채 성과가 훨 더 좋다는 그 뜻입니다. 아니더라 그 이벤트에 딱 터지니까 이 차트 검정색이 쫙 위로 가죠. 즉 예. 이때는 주식보다 채권이 훨훨 더 좋아요라는 에비던스입니다. 미국이 신용 강등이 되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채권이 수익률이 확 높아졌네요. 장기 국채 가격.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장기 장기 국채. 국채.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다 정리를 하면은 그 이벤트 터진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꺾이는 반면에 장기 국채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퍼포먼스가 쫙 벌어지는 거죠. 장기 국채를 10년이 아니라 20년 채권으로 보시는군요. 보통 10년은 그냥 중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기예요? 네. 전 5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20년 이후 20년, 30년 정도가 장기 채권이다. 미국은 시장 금리라고 얘기하는 게 10년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 갖고 우리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채권은 국채,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 반대로 주식이 경기 좋을 때 가격 차이를 기대하는 것처럼 채권은 경제가 나쁠 때 가격 차이를 기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세요. 네. 그러려면은 국채만 그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즉 뭐냐면은 한전채나 은행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전채나 은행채가 금리가 만약에 1% 더 높다 가정하면 만약에 국채 금리가 3%고 한전채 은행채가 4%를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은행채 그러니까 요 1% 차이만큼이 이 채권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직관적으로 1% 더 위험하다는 건데 이 위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걸 가상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죠? 금리는 내려가죠. 네. 반면 가상금리는 높아지죠. 확대가 네. 됩니다. 예. 확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한전과 은행채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제가 확 나빠졌을 때 마 대표가 국채 경제 나빠질 때 채권 팔면 돈 번다고 했는데 내 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가 손이 있어서 손해를 볼 여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개념이겠네요. 예, 가상금리가 예. 벌어져서 깨지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요. 예. 그럼 은행도 부도날 수 있지 않아? 라는 사람 생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금융자산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굳이 저 몇 프로 생각했다가 전에 부도 맞으면 안 되잖아. 아무도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은행 채권을 5% 이자로 샀는데 만약에 은행이 부도날 것 같다 그러면 이 은행 채권의 금리가 7% 정도로 그렇게 올라버리겠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저는 손실을 보는 거겠죠. 네, 그렇게 그 상황이군요.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채권을 이제 뭐 한전채나 어떤 특정 은행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은행이 줄도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그 타이밍에 주주님이 팔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럼 아무도 안 사요. 그냥 팔리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사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그런 국면에서 국채는 어떻게 될까요? 국채는 그래도 워낙 안전자산이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한 수요 정도 아닐걸요? 에브리바디가 국채를 사고 살걸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예. 뱅크런이 나오면은 은행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예. 국채는 금액이 제한 없이 보장이 되잖아요. 100% 보장이 되니까요. 예. 게다가 이자까지. 네.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돈 빼서 어디 갖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억 있어. 근데 은행은 5천만 원까지 보장 안 해줘. 5천만 원 보장한다는 뜻은 결국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거에 반증이잖아요. 네. 근데 이 보장 누가 해줘요? 정부가. 근데 네. 정부가 풀리 개런티하는 게 국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경제 크라이시스가 오면 당연히 이쪽에 수요가 확 커지고 당연히 우리가 제가 금리란 복잡한 변수를 얘기했는데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은행채나 한전채 같은 거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국채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이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 두 개의 가격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에서 다양한 채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지금 상황에 좀 잘 맞는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잘 알려면은 매크로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겠죠. 매크로 네. 판단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우리 한주주 TV 많이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예. 나올게요. 보통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면은 이제
매크로 판단을 잘 하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 사이클, 하강 사이클이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경기 꼭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안전한 국채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경기 바닥 근처에 가면은 여러분 주식밖에 기억 안 나죠? 아니요. 주식 말고도 멋진 대안이 있습니다. 채권에서. 어떤 거냐면 예. 이머징 마켓 채권과 하이리 채권이 그렇게 예. 해당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우량 채권 내지 국채 중심으로 들고 가시고 네. 쭉 경제가 무너지면 네. 국채가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충분히 만끽하시고 그때 팔고 등급이 낮은 이머징 마켓 채권, 하이리 채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요즘 서머리 물론 제 책임다마는 네. 이렇게 서머리한 내용인데 방금 했던 말은 정리한 거죠. 경기 하락기에는 국채 위주로 투자하고 피해야 될 건 하이리 채권. 지금이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턴어라운드예요. 그러면 얘들 투자하면 안 되고 반면 얘들 투자해야 돼요. 예. 경기 상승기에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의 경제가 비교적 탄탄할 수도 있고 그 기업 실적도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기업이 안전해지잖아요. 망할 위험이 적어지니까 그때 경기 상승기에는 좀 하이힐드로 가도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사례를 볼게요. 2008년 리만 때와 2009년에 무너진 데고 2009년에 회복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 연준금리가 2.7% 내렸는데 네. 요 자료를 보실 때 이쪽으로 갈수록 안전자산이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자산이에요. 예. 좀 정리를 하면은 하이드 채권은 채권의 탈을 쓴 주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너무 이해됩니다. 네. 예. 그래서 위험자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채권은 그냥 국채가 일반적인 채권이에요. 즉 국채권 언제 투자해야 돼요? 경제 나쁠 때 투자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 국채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리만 깨질 때 보면은 국채나 안전한 거 수익 좋은 반면에 예. 하이드나 회사채는 안 좋아지죠. 오, 저 정도면 거의 진짜. 그렇죠. 이런데 네. 반면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네. 할 때 이게 부도난 게 아니거든요. 금리 올라서 깨진 거고 네. 반면 얘네들은 대박 납니다. 와, 진짜 주식이네요. 성장주네, 고성장주. 예. 참고로 사실 이만큼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2009년도에 S&P 500의 주가 지수가 25%밖에 안 올랐는데 네. 이제 더블 올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네, 자랑하네요. 맞습니다. 이 몇 년짜리 채권이죠? 10년짜리겠죠? 하이리 채권 같은 네. 경우는 긴 채권 아닙니다. 긴 채권 아니에요? 하이리 채권의 듀레이션은 보통 한 6년, 5년 내 6년짜리입니다. 예, 중기네요. 예, 중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이리 채권 가격이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100원짜리 액면인데 경제가 엄청 안 좋아져요. 네. 그러면 이게 50원, 60원에 거래될 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이제 안정해지면 다시 이게 튀어오르고 오잖아요. 예. 그 튀어오름이 더 큰 게 바로 하이힐드 채권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장기적인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네. 이게 피델리티 자료인데 이게 지난 한 60년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경기 상승 초기, 중기, 후기 침체기인데 상대적으로 투자 등급 채권, 우량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네. 상대적으로 사이클별로 스테디한데 네. 굳이 핀포인트에서 투자하는 타임을 찾으러 가면은 리세션 때가 제일 좋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투자 등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반면 하일드 등급이 낮은 채권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심하네요.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 경제 나쁠 때는 원본이 깨집니다. 네. 반면 턴어라운드한 얼리 사이클은 대박. 평균 20%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주식 20%와 하일드 20%는요. 주주님 뭘 선택하실래요? 주식 25% 났고요. 하일드 20% 났어요. 네. 그럼 당연히 수익이 높으니까 이거 선택하지 않나요? 아니요. 채권 선택할래요. 왜요? 세금 때문에. 그런 것도 올 수 있는데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좀 정석은 뭐냐면 제가 외국에 10년 다녔어요. 미국 10년 다녔는데 네. 외국에서는 좋은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변동성을 감안하고도 변동성 대비 성과가 네. 좋은 걸 더 그렇죠. 좋은 투자로 얘기합니다. 네. 즉 우리가 같은 10%를 달성하는데 어떤 투자는 이렇게 천당 지어러 가서 10% 가는 15% 가는 반면에 이쪽은 10%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상대로 스테이블하게 10% 나면은 당연히 이게 더 좋은 투자입니다. 네. 즉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보다 투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밤잠 못 자고 가슴 아프게 이렇게 투자해서 뭐 표현이 그런데 천금을 얻어 뭐예요? 몸이 다 망가지는데. 그럼요. 시한부 인생인데.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제 하이리 채권은 주식의 변동성이 반밖에 안 돼요. 네. 그 참 좋은 채권이고 그 다음에 바닥이 턴어라운드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2002년 리세션이고 2008년 리세션인데 그 다음에 2003년, 2009년 이때 하이리 채권 주식 이때 24% 올랐는데 29% 올랐고요.
이때 S&P 500이 22%였는데 57%였어요. 오, 이때가 조금 특별한 상황이기는 했죠. 워낙 깊은 침체 후의 그렇죠. 반등이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데 2002년 보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예, 그 그렇죠? 정도는 비슷하게 나올 근데 수 중요한 있을 것 같아요. 거는 주식 경침체가 심하면 주식도 박살나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도 돌아서는 폭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보다 더 커요. 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식만 보지 마십시오. 예. 채권에도 정말 매력적인 자산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징 마켓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은 사실 이머징 마켓 채권 이 슬라이드 하나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머징 마켓 채권은 크게 좀 복잡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이 이머징 마켓 경제가 좋아지고 이머징 마켓 경제가 좋아지면은 달러 약세,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가 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중심은 미국 산. 죄송합니다. 이거 그 사대주의가 아니라 제가 네. 미국에 세월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네. 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 봤을 때 모든 글로벌 투자자의 수익률 어떤 베이스 커런시는 미국입니다. 미국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을 투자한다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미국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을 투자하는데 그럼 미국 대비 만약 그 대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어떤 걸 기대하냐면 첫 번째, 투자한 나라의 채권 금리 어떻게 돼? 매력적이야? 3.5. 두 번째, 앞으로 이 나라 금리 내릴 것 같아? 금리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하고 세 번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투자한 나라의 통화 강세로 가면은 투자한 자산에 플러스 FX도 추가로 덤을 얻잖아요. 따라서 채권도 마찬가지,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이머징 마켓을 투자할 때는 통화 차익, 환 차익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사람 관점에서 투자한 이머징 마켓 통화가 올라가면 달러 환산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금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미국 금리 인상 끝나고 패드 컷 들어가게 하면은 아마도 이제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 달러 약세 국면에 전개될 텐데 그럴 때는 여러분 뭐가 해야 된다? 이머징 마켓 채권. 그러면 저스트 10% 아닙니다. 환차익까지 이렇게 계산한다고 네. 하면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예를 들면 브라질 얘기할까요? 브라질 현재 예. 2디짓 13%입니다. 예. 이자가 13%에다가 금리 꺾이면 가격도 올라가고 예. 뭐 대충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머징은 우리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 기대수 20-30% 기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가 이게 아시아 통화 인덱스입니다. 지난 10년간은 달러 강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통화 이렇게 약세로 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머징 채권들은 수익이 좀 들쭉날쭉한데 달러 약세 아시아 통화 강세 구간에서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다루지 못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 읽었거든요.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여기에 이제 채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초부터 정말 꼼꼼하게 써주신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이렇게 채권 관련한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